일단 오늘 현재 기준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은요. 시장 지수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어요. 제한적인 조정이었다는 거죠. 일단 어찌됐든 미국장의 흐름도 지금 미국 선물이 1.32까지 나스닥이 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도 지금 뭐 주요 국가들 독일의 닥스라든가 이런 쪽이 2%대, 영국도 2%대, 프랑스 카크가 2.0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의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코로나19처럼 뭐 어떤 이슈 범위의 조정이 아니라 뭐 표현은 차익 실현 욕구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어찌됐건 금리 관련된 내용 그 부분에 대한 조정폭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포감이 확산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어제 미국이 급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을 두고 계속 미끄러진 거죠. 시간을 두고 계속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시간을 두고 계속. 그런데 미국이 이제 시간을 두고 계속 미끄러지는데 유럽은 사실상 어제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 아침에 미국장이 빠졌네 하고 IT 위주의 전기전자 업종이 무너져 내린 그 흐름처럼 유럽은 어제 이제 반영이 안 됐다고 오늘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럽의 그 반영 속에서 미국의 선물도 추가적인 조정이 다시 나오는 부분. 우리나라가 오늘 장중에 이제 쭉 미끄러지고 또 일본이 오늘 3%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일본이 3% 하락. 그러니까 일본이 3% 하락을 하고 미국장의 기준이 미국 나스닥 선물이 1% 초반까지 밀렸다가 일본 끝나고 우리나라 끝나고 나서 이제 나스닥 선물이 낙폭을 줄였거든요. 근데 결론은 현재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금 나스닥이 좀 확대돼 있고 조정이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가 좀 미끄러지다 보니 공포감이 또 앞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지수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1.23이니까 덜 밀린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의 기준의 흐름 월봉 기준에서 0.10 약보합으로 마감됐어요. 산업이 바뀌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고요.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이라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S&P 500 지수가 이제 전체 종목을 아우르고 있는데 S&P 500 지수가 이제 1.04. 그리고 나스닥이 기술주 위주인데 그동안에 시장을 견인해 왔고 그동안의 강세 부분이 이제 여기서 다 표출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2016년 1월부터 잡으면은 몇 개가 될까요? 잠시만요. 0009로 해볼까요? 한번 0009 그러면 14 그리고 잠시만요. 0056 이렇게 하면 16 0067 그럼 0065 정도 하면 되겠네, 그죠? 0065 0065의 기준에 이제 2016년 1월 그러니까 금리를 15년 12월에 인상하고 그러고 나서 0066으로 할까요? 66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의 랠리가 218% 지금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기준에서도 어떻게 돼요? 현재 기준에 437%. S&P 500 지수는요 131, 다우는요 124. 이해되세요? 더 많이 오른 쪽의 변동성이 더 커 보이지만 여전히 누적 수익률은 굉장하다. 그러니까 시장을 견인한 쪽은 이쪽이다. 이것을 테이퍼링 단행할 때 기준에서부터 쭉 놓고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러면은 이 기준을 이렇게 해놓고 900까지 해볼까요? 0100 100까지 하면은 3월 4월 기준이고 잠시만 땡겨서 놓고 보죠. 그럼 몇 월에 1월 100일로 하면 되겠네. 0101 이렇게 했을 때 테이퍼링 단행했을 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때도 폭등 랠리죠. 아니 테이퍼링 단행했을 때 기술주가 뭐 문제 있었나요? 지금만 뭐 문제 있어야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2015년 이후의 흐름도. 그래서 결국은 이 그 지수 기준으로 165%, S&P 500 지수 193%,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지수의 변동. 기술주만 갖다 놓은, 우리나라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닥이 기술주보다는 바이오의 비중, 시가총액 비중이 더 커져 있는 상태. 예?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기준. 와우. 이해되세요? 이러한 기준점에 가장 강도 있게 끌고 올라왔던 게 어찌됐건 기술주고, 그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고, 애플이 거품이 껴서 그런 기준이 아니죠. 지금의 흐름에서 일부 논한다면은 뭐 테슬라를 좀 일부 논할 수 있는 기준이고,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어찌됐건 S&P 500 지수의 흐름으로 1.04면은 이 정도 수준의 이제 조정이면 되는데, 뭐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강보합으로 마감된 이후에 지금 현재 2%대 조정. 그리고 니케이 쪽은 자체적인 악재 요인이 있죠. 정정 불안이죠. 이쪽도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책이 코로나19 관련된 정책이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정책이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그러면 정치가 어떻게 돼요? 정책이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정치의 지지도도 낮아지게 돼 있죠.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케이 지수가 오늘 3%, 3.08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게 지금 뭐 폭락의 징조고 폭락의 연출이고 이래요? 30년 만에 고점 행진하고 나서? 아니죠. 그러면 다시 정리합시다. 미국이 조정을 받고 유럽이 미국이 조정받고 유럽이 이제 그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3%의 선진시장이 조정을 받고, 또 우리나라는 다행히 1% 수준에 멈춰졌는데 IT는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미국 쪽도 이제 충분한 IT 쪽의 조정인데, 이것이 이제 추세가 훼손되려면 지금의 흐름 정도는 아니라는, 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추세가 훼손되겠냐? 아니라는 거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들이 참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내일 전 직원이 다 달라붙어서 저희가 해소를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다 달라붙어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녀석들 이렇게 광고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가 되는 게 누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돼요. 그럼 이 업체 잡아내면 되거든. 이 불법 업체거든. 요거 방안 보시고 이 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 계시면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게 불법 업체잖아요. 왕관을 갖다 썼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칭이란 말이야. 이건 검찰 고소가 돼요. 검찰 고소가 되는데, 얘네들이 겁 없이 지금 이 짓거리를 하는 거야. 지금 금융당국이 이런 업체들을 또 다 잡아낸다 그랬죠. 채팅방, 카카오톡 채팅방을 오픈해서 고객분들을, 일반인들을 현혹시켜서 내 수익 내줄게 해서 지금 이쪽 방으로 몰아가서 뭔가 불법 행위를 다 하잖아. 그죠? 그 여러분들이 요 방을 가셔서 다 신고를 하고 나오셔도 돼요. 우리가 들어가면요, 바로 문 닫아요. 우리가 들어가면은 또 지네들은 또 기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녹화 방송이 진행 중일 텐데 일부러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안 나야 되고, 요런 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제 검찰 고발이나 금융감독원 제재해주세요라고 이제 신청하고 다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몇 날 며칠째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입장 자체가 안 돼. 이거 몇 날 며칠째 들어오고 있거든. 그럼 우리 직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 거야? 몇 날 며칠째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 업체가 들어오는데, 똑같은 업체 지금. 이럴 것 같으면 내일 근무자들 뭐 전부 사표 내고 그만해야지. 예? 직원이 몇 명인데, 사무 쪽 직원이 몇 명인데. 이거 다 고수를 하니 여러분들 피해거든요. 조금 전에 보니까 제가 들어가 봤다고, 이 방을. 들어가 봤더니 이거를 이 위에 이렇게 많이 뿌려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거 진짜인 줄 알고 저 방으로 다 옮겨가졌어요. 웃을 일이 아닌데. 옮겨가는 건 상관없어요. 똑같은 애들이 지금 이 광고가 다 똑같은 애들. 이게 지금 방송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회사도 문 닫아요. 우리 회사도 문 닫아야 돼. 방송 시간이었다면은 이거 방송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녀석들은 이 나쁜 친구들이 지금 불법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금융감독 기관에 고소 조치가 돼요. 고발이 아니라 고소. 뭐 업무 방해부터 해서 사칭부터 해서 고소. 그리고 금융감독기관에도 고소. 지금 금융감독기관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상금 받으세요. 가서
금융감독기관 금감원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업체들을 불법 업체들을 고소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상을 하겠다 그랬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똑같은 얘기야. 이 업체를 고소하면 포상을 받는다고 본인들이.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럼 본인들 개인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저 리딩 받을게요. 저기 계좌번호 주세요. 연락처 알려주세요. 알려주겠지. 그럼 전부 이게 불법이잖아. 그럼 얘네 업체 회사 자체 문 닫게 한다고. 그리고 금융감독기관에서 여러분들께도 표창장 줘요. 상금도 줘. 농담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관의 보도자료를 가서 보시면 돼. 왜 제가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그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기준은 이 친구들이 듣고 있다니까 지금. 왜냐면 문을 닫아놨는데도 기존에 이제 들어왔던 친구도 있고요. 비밀번호를 뚫고 들어오는 애들도 있어.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와. 그럼 방송을 들었다는 얘기거든. 쥐들이 검찰이나 금융감독기관의 제재를 받고 쥐들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동료들이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상관없으시더라도. 그래서 저러한 부분들의 불법 광고들은 보시면은요, 저거 다 신고하세요. 그러면 진짜로 포상을 해줘요. 포상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저 업체들은 제가 그 회사의 문을 닫더라도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일 전 직원 방송 원고도 안 써도 되니까 오늘 저녁부터 시황선생 오면은 물어봐가지고 전 직원이 다 달라붙어서 저 업체만큼은 무조건 찾아내서 무조건적으로 조치를 안 취하면은 이번 주 내로 회사 문 닫자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고객분들이 들어오셨다가 저 난리통에 이거 뭐야 하고 그냥 막 다 나가버리시고 또 이동하시고 거기 가서 엉뚱한 정보 받아서 이런 장애, 그렇지 않아도 힘들 수 있는 장애에 피눈물을 흘리시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모셔온 분들을. 분명히 지금 보고 있는 그 광고쟁이들 있으면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몇몇 업체들 실질 고소 고발 조치해서 업체 자체가 문 닫은 경우도 있고요. 내용 증명 보내서 그쪽에서 찾아와서 인사하고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또 무슨 무서운 사람을 보냈는데 다 보내라 그래서 다. 우리는 변호사님 고문 변호사 있으니까. 이게 할 짓거리냐고요. 금융당국이 이번에 제대로 제재를 한다 그랬어요. 카톡방 자체를 아마 올해나 내년쯤이면은 계도기간 끝나고 나서 카톡방 자체를 운영을 못해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이런 행위가 진행이 되니까 어느 정도여야지. 자, 이렇게 해서 그 내용 말씀드리고, 요 영상 보는 불법 업체들 아주 조심하세요. 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들어온 업체는 무조건적으로 제가 사활을 걸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야간 타임에도 상황 봐서는 2부 시간에 박스경제TV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죠. 박스경제TV에서 방송 중에 얘기를 했어요. 불법 광고 행위를 하는 업체들, 그 업체의 지금 이름까지 저희가 다 들어가서 파악하고 다 할 건데, 검찰 고발 조치하고 고소 조치하고는 달라요. 고소 조치는 실질적인 고소장을 우리가 냅니다. 고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정 대상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죠. 이거 업체잖아. 운영을 하고 있잖아. 중국에서 불법 서버 가지고 1대1로 해서 보이스피싱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딴에는 업체 만들어 놓고 광고랍시고 하는 거죠. 근데 저거는 사기 행위잖아. 방장봇 해가지고 방장인 것처럼, 로봇인 것처럼, 운영자인 것처럼. 광고하는 거는 제재를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제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그쪽 방에 갔는데 개인 폰으로 다 들어가서 다 보라고 그래서요. 우리 법인 폰으로도 다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거기서 1대1에 상담을 한다든가 리딩을 하는데 수익을 보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 불법이야. 다 캡처해서 금융감독기관에 고소 조치, 고발 조치를 하면은 저 업체는 바로 문을 내립니다. 거기에 다음에도 마찬가지. 카카오 쪽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카카오톡을 방문을 해서 그 업체 사이트를 막아버렸어요. 내일 상황 봐서는 우리 내부 직원 중에 한 명이 예전처럼 카카오 소비자센터인가 거기 가가지고 지금 있는 링크, 고질적인 이 링크, 이 방 그대로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해결 못하면
복귀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카카오 측의 문제인 거죠. 이걸 뭐 공중파에서 취재를 내가 뭐 하겠어. 공중파에서 취재해갔죠. 공중파에서 취재를 해갔어요. 이걸 가지고. 그 기자분들한테 또 연락해야지. 얘네들 그 아예 링크 주소 오픈해가지고 방송에서 때려주십시오라고. 안 되면 팍스하고 협업해가지고 할 거예요. 이 링크 애들 싹 뽑아가지고 이 링크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보고 계시면 이 링크에 카톡방 공개적으로 카카오톡에서 막아주게 하십시오. 이런 불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걸 못 막으면 금융감독局뭘 하고 있어. 이 내용 그대로 내일 직원분들 다시 다 들으시라고 그래요. 전달해 놓으세요. 앞부분 다 들으시라고. 이거를 금융감독기관이 우리를 위해서 제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나 지금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재를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직무유기지. 그쪽도 불법 행위를 하는 업체들을 그렇게 잡아내서 오히려 우리가 피해 보시지 않게끔 막아달라는데. 자,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대신에 뒷부분 더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시황 부분 보다가 우리가 이제 말이 이렇게 넘어왔죠. 시황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추세 부분이 말 그대로 엉엉엉 울 구조는 아니에요. 또 주식을 하면서 나 고점 대비 얼마 손실 났어요. 이거 가지고도 엉엉엉 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이라는 것을 직접 투자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접 투자를 하셔야 돼요. 간접 투자를 하시게 됨으로써 여러분들 스스로가 간접 투자의 기준에 여유로움을 갖고 대처할 수가 있단 말이죠. 시장 수익률을 목표로. 근데 우리는 조금 잘못되어 있는 기준이 시장 수익률이 아닌 그 이상에. 물론 오늘 이제 IT를 다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시장이 예를 들어 10% 올라왔는데 IT 종목은 10%는커녕 그 기간 동안에 최대 뭐 15% 이상까지도 조정이 나와 있어요. IT 극대형주가. 그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상태의 기준이 되는데, 그럼 지수를 빼고 나서의 기준이라면, 그리고 내가 언제 샀든 내가 산 가격의 기준이 아니라 중요시 놓고 보는 부분은 어느 기준을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 종목의 흐름이 지속적인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만큼 실적의 기준이 뒷받침되는 상황이 맞느냐, 그 기준을 놓고 해석하는 게 맞죠. 마찬가지예요. 2013년에 테어포링 단행했을 때 그때 반도체 업황은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긴축만을 단행했을 뿐이고 더 이상 주사를 안 놔줘도 돼라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16년부터죠. 본격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호황세가 연출이 된 것.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왜?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가의 인상. 저희 어렸을 때 초코파이 가격과 지금의 초코파이 가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태우시는, 저는 담배 끊은 지가 뭐 이제 13년 돼 가는데 15년은 돼야 이게 진이 빠진다. 이번에 종합검진을 받아보니까. 결론적으로 순간 까먹었어요. 제가 순간 하도 그 업체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 업체 때문에 화가 나서 좀 딴 생각 잠깐 했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기준이 말 그대로 유동성의 풍부한 분위기, 우호적인 분위기, 유동성만 가지고 움직인. 그러니까 초코파이 가격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담배를 태우실 때 예전에 저희 때 기준이면 88 솔이 있었고, 군대에서는 청자백자도 줬어요. 저희 때도. 그 다음에 저희 때 군대에서는 솔을 줬습니다. 그리고 솔을 주다가 88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88에서 디스로 바뀌는 이런 과정이 왜 88 가격을 안 올리고 디스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 문정훈 대표님 방도 지워주세요. 88의 기준을 잡지 않고 디스의 기준으로 잡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뭐냐면 물가의 기준을 담배 품목을 넣었을 때에 88의 가격을 올리면 인플레이션 효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부의 기준은 내가 잘 잡아놨지, 잘 잡아놨잖아, 뭐 이렇게
물가 잘 잡았잖아. 어렵지 않죠. 물가가 인상이 돼서 뭐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막 어렵고 힘들진 않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예, 결론적으로 물가 인상분만큼의 주가가 올라온 종목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예를 들어서 실적 부분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실적하고 상관없이 주가만 올라온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얼마 안 올랐어. 근데 주가는 되게 많이 올라가. 응?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저 흐름에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실적하고 그런 부분들 전부 감안을 했을 때 일단 삼성전자의 기준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인 종목이 기준이 됩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인 종목. 전체적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쪽의 기준은 앞전 실적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든다면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사상 최대치가 아닌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봉의 기준에서도 2013년도의 기준이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왔을 때요. 2013년도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왔길래 그러느냐. 2013년도에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36조 7천억이 나옵니다. 36조 7천억. 성욱 씨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2013년 이후에 삼성전자 실적 2010년부터 뽑아달라 그러죠. 2010년부터 삼성전자의 실적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만 그렇게 해서 연도별로 쭉, 그걸 못 찾겠으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찾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36조 7천억이에요. 그러고 나서 실적이 정점이었고 예상치도 이제 하향됐었고, 그렇게 되면서 20조 원대 중반 정도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실적이. 그러면 이 앞전의 고점을 찍고 넘길 때 저 기준이 과연 실적을 넘겨서 올라온 주가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요 당시 기준의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연출이 되잖아요. 요 당시 기준에 여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요 기준이죠. 36조 7천억이라는 실적을 넘기는 요 시점이 요 고점 넘겼잖아요. 요 시점이 36조 7천억의 실적을 넘겼냐 이거야. 그리고 물가 상승분을 감안했을 때 실적은 월등히 더 개선돼 있어야 되죠. 초코파이 100원에 팔던 거 500원에 만약에 팔고 있다라고 하면은 매출 5배, 그리고 영업이익 금액 기준, 영업이익률은 같겠지만은 금액 기준에 영업이익은 파이가 더 커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저 기준의 영업이익이 36조 7천억이 넘겨져야 되는 게 당연 수순이죠. 그럼 넘겨져 있을까요? 넘겨져 있었을까? 안 넘겨져 있죠.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의 저 당시의 기준의 실적 범위가 예상치가 30조 원이었는데 30조 원은커녕 30조 원은 커녕은 아니죠. 30조 원 조금 못 미쳤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갤럭시 노트 7이 터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런 흐름이 나와요. 어떤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고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음봉이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결함이죠. 결론은. 근데 처음에 이제 쉬쉬하다가 결국은 생산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부과를 하지 않고 SDI나 이런 쪽에 부과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부품은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준에 배터리만 핸드셋만 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저 당시 기준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저 음봉 떨어진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 기준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충격적이란 말이에요. 다시 그래드려요. 계속 간다며. 윤정두가 막 계속 간다 그랬잖아. 근데 음봉 크기가 이따만한 게 정확히 그렇게 이따만한 거. 첫 번째 건 좀 그 꼬리보다 더 크게 그렸는데 이따만한 거. 삼성전자의 이런 변동이 월봉 기준에 이렇게 큰 변동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이때 빼고 또 이런 양봉 빼고 나면. 그죠? 근데 여기서 이런 음봉이 떨어지면 뭐라 그래? 윗골이 이만큼 달려있고. 끝났다고 그러지.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러한 기준의 기준점은 첫 번째 기준이 얘 왜 올라요? 그러면 누구나가 다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실적이 좋아졌어요. 개뿔 같은 소리 하네. 여기서의 실적은 좋아졌습니다. 여기서부터의 실적은 좋아졌어요. 근데 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는 실적이 좋아졌네? 아니다. 맞죠? 제 말이 맞죠? 두 번째 기준은 수급이 좋아졌나요? 외국인이 때려 사요 라고 또 거짓말을 해요. 외국인이 때려 사요 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근데 아닙니다. 2014년 12월 2일 이후에 자사주 매입이 들어옵니다. 그 얘기를 하면 이제 또 굉장히 말이 길어지는데 어찌됐건 2014년 5월에 내정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의 2기 경제부총리 최경환 장관께서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지 않는 한 그럼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 그 유보금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일단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글로벌 시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셔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MTN의 그 당시에 제가 방송을 가지고 나갔던 내용인데 MTN의 Y라는 그 종목의 PPT 화면에서 좀 보겠습니다. 목차에서도 한번 보고 목차를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지금 야간 근무자도 이 목차 보시고 방송 원고 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나 그러세요. 낮에 보면은 사실상 요즘에 이제 시간이 좀 여유롭게 다 있으니까 엑셀 파일로 역순으로 최근에 했던 거 시황 내용들 본인들이 만들었던 시황 자료들 요 식으로 싹 다 정리해 놓으라 그러세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나도 이게 2015년도 거거든요. 2015년도 건데 몇 년이 지나도 이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몇 년이 지나도. 그래서 요 당시 기준에 이제 그 목차에서 우리가 땡겨서 좀 놓고 보면은 앞부분의 목차에서 보시면 시황 목차 19강 그다음에 7강 요 정도에서 볼게요. 국가별 배당 수익률 현황 그리고 액면 분할 관련된 내용 또 여기에 이제 제가 뭐 보여드리려면 유보금에 관련된 그 세금 기준 뭐 금리 정책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2015년도에도 1년 내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계속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중국의 위안화 지급 준비율 상향에 대한 위안화 부분들 뭐 IMF의 SDR 들어가면서 위안화 평가 절하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사내 유보금 기업 배당 주요기 배당 성향 뭐 요쪽이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7강 6강의 PPT 자료를 한번 봐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랬었는지 그리고 윤정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내용이 맞는지 그래서 그 내용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자 2014년 8월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하는데 5월에 내정이 되고 6월 7월에 이제 그 내용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경제 연구소 등의 주죠. 뭘 줍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최경환 전 장관께서 금융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금융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 그 금융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께서 다시 추가적으로 경제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어떤 거? 정상적으로 여기 있죠. 이겁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 주식시장에서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렇게 했더니 우리나라에는요. 뭐 이런 얘기였죠. 지금 시대에 뭐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인이 유착하는 관계들 그건 불법이고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정경유착의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뭐 그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일본도 어떻게 됐어요? 과세 대상 법인이 있고 과세 유보 소득 금액의 계산 방법이 있고 세율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보액에 대한 과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만 2001년도에 폐지를 해줘. 에? 그래서
재정부 장관께서 여기에 대놓고 얘기를 하죠. 야, 너희들만 이런 혜택을 줄 수 없으니. 자, 여기서 한번 여쭤봅시다. 아유, 이거 좀 저도 목도 안 좋고 지금 목이 많이 난 것 같지만 수술 안 되면 안 하면 안 된대. 근데 일주일 동안 말을 못 하니까. 결론적으로 자, 한번 갑시다. 여기까지 좀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 0000 한번 갑시다. 어차피 영원히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재테크를 하실 거잖아요. 비이성적인 도떼기 시장처럼 도박 형식의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매매를 하실 거잖아요. 그죠? 0000 한번 갑시다. 채팅창 또 카톡방 전부 0000 자, 우리는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들여다볼 거야. 들여다보는데 정상적인 기준에서 볼 거야. 지금 해주는 내용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뭔 소린지 모를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듣다 보면 좀 낫겠지. 왜 유보금을 지금 얘기할까? 남들은 옆방 가면은 대박주 줄게요, 상한가 줄게요, 헛소리들 하고 막상 가면은 아유 아니면 말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윤정도는 뭐 오늘 상한가 종목 한 종목도 못 잡았지 뭐 어떻게 잡아요 이 장에서. 마음이 편해야 그런 종목도 교육용으로 잡아드리는 거지. 어찌됐건 이 유보금에 대한 관세제도라든가 이런 걸 알고 계셔야 지금 시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0000 예 맞아요. 동 선생님께서도 유료방이 더 적극적이죠. 항상 보면 0000 0000 우리 여기도 지금 너무 광고쟁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놀라셔서 0000 채팅방에 넣어주시고 0000 가장 능동적이어야 되는 방이잖아요. 여기가 광고쟁이가 이렇게 이런 정신 나간 광고쟁이들이 어디 있어요. 이거 내일 이 업체를 내가 금융감독기관이나 이 업체를 금융감독기관이나 검찰청에 고소를 해서 이 업체를 막지 않으면은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방송 자체를 제가 때려칠게요. 이런 나쁜 애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시면 안 되니까. 이 방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정신없어. 이거 뭐야 하고 다 나가버리시고. 그리고 그 방에 혹시 또 흘러들어가신 분들 또 피해 보시고. 0000 가장 능동적이셔야 돼. 이게 뭐냐고 이게 이 정신 나간 친구들이. 이거 가만 안 둘 거예요. 금융당국에 바로 신고 조치 들어갈 겁니다. 0000 그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0000 끝이 없어 이 광고쟁이들. 뭐 여기 아무도 없으셔? 시간이 시차가 좀 있더라도 0000 자 그래 다른 방들도 0000 그렇게 해서 능동적인 모습 보여주시고 방이 지금 뭐 13개째인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이셔야죠. 지금 아무도 안 계시나? 방송 듣는 분들 0000 우리 캐치스탁 쪽에서도 0000 대부분 보면은 말씀드렸죠. 유료 고객님들이 더 능동적이세요. 꼭 보면 능동적이셔야 돼요. 0000 이 저기네 진짜로 우리 이쪽 방 방송을 못 들어오고 계신가?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채팅방에 제 이름으로 제가 직접 한번 여쭤볼까? 0000 그렇죠. 이렇게 0000 눌러주셔야지. 그렇게 해서 0000 0000 능동적으로 한번 갑시다. 지금 시간 뭐 그렇게 널널한 거 아니잖아. 또 2부 타임 제가 원고 준비해야 되니까. 0000 자 골뱅이 한번 넣어드릴 테니까 다들 막 이제 정신없어서 막 나가시고 그러신 것 같아. 0000 또 나머지 방들은 0000을 못 누르시는 방들은 뭐 참여 인원이 없으신 거죠. 지금 전부 나머지 5개, 6개 방에서는 0000이 없어. 결론은 그렇다면은 그 방들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지금 참여 못 하시고 계시고 자료도 이제 그 방들은 그러면 올려드릴 수가 없겠죠. 자, 0000 그렇죠. 0000 유튜브 쪽은 어떤가 한번 가볼까요? 몇 분 접속해 계신가? 이건 뭐 막 정신이 없는 광고쟁이들 때문에 내일 하여간에 보겠습니다. 그 광고쟁이들을 못 잡아내면 제가 그냥 안 되겠죠. 0000 예, 0000 그리고 유튜브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쪽에서 봐야 되는데 오케이 0000 지금 유튜브 73분 계시네요. 유튜브로 접속하신 분들도 유튜브 채팅방도 있는데 카카오 그쵸 무료예요 무료. 예 0000 어유 유튜브 쪽에 많이 넣어주셨네. 카톡방에도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카톡방에 이제 제가 일부러 넣어달라는 이유가
그렇게 이제 넣어주시면은 다른 분들이 이거 뭐야, 뭐가 올라온 거지 하시면서 이제 한 분이라도 참여하시고 도움 받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영영 좋아요도 촥, 오늘 좋아요도 뭐 초장부터 많이 눌러주셨는데 조금 더 좋아요 엄지척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저 들어갑니다. 자, 한번 설명 쭉 들어보시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요 자료 내용이 2015년도 이게 몇 월 며칠이죠? 아까 여기서 보면 되죠. 이게 7강인가요? 이게 7강이니까 2015년도 3월 10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야간 근무자 보시면은 아셨죠? 이런 자료들을 다 우리가 원본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시황도 갖고 있어야 돼. 앞으로는 시황도 더 제가 보강을 해드릴게요. 뭐 종목 마케팅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요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지금 PDF 파일로 뿌려드리세요. 0000 눌러주신 방에는 한 번쯤 보실만 하잖아. 2015년도 3월 달에 이미 윤정두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유보금에 대한 과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최경원 재정부 장관께서 이제 세법 개정안 발표할 때 정상적인 기준을 잡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이거죠. 이제 유보금에 대해서 너희들이 주주하는 정책을 펴지 않는 한 그러면 우리는 세액을 과금하겠다. 그러니 배당을 하든 뭔가 주주하는 정책을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배당의 기준, 배당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배당의 기준에 교육을 해드렸고, 그리고 뭐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배당이 뭐 줄었네 늘었네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뭐 앞으로의 배당 성향이 어떻게 될 거다, 뭐 늘어날 거다 이런 내용. 정부의 정책인데 안 따라할 거야? 세금 부과하겠다는데, 정상적인 세금 부과를 하겠다는데. 그래서 개인 주주들도 배당을 많이 해주고 해서 개인 주주들도 주식시장에 발을 담글 수 있고 자유자재로 들어오시고 나가실 수 있게 문을 더 확대해드려서 매매 활성화를 잡아내고, 그 매매 활성화를 바탕으로 당연히 거래세나 이런 부분으로 세금을 조금 더 정상적으로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내 유보금이나 유보율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이제 세금으로 전가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다? 예? 삼성전자의 기준에서는 배당도 증액을 시켰지만은 결국은 어떤 걸 기준을 잡습니까? 자사주 매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15년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8월이라는 건 뭐 언제가 돼서 2014년이 되겠죠. 2014년 8월에 세법 개정안 발표하시고, 그리고 2014년 12월 2일 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교육 자료도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 있는 자료인데 요것도 뿌려드릴게요. 이왕 하신 거 한 번 더 합시다. 갭 한번 합시다. 영문으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되고, 그 사이에 제가 자료를 찾을 테니까 갭. 예? 갭 자료. 갭 빨리. 오늘 시간 좀 더 있어요. 8시 반까지도 교육을 해드릴 수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서로 기분 좋게, 장도 어려운데 갭. 갭 자료 주세요. 갭. 이 자료도 주세요. 마케팅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그리고 내일 PPT 파일 원본 파일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중간중간에 예전 전화번호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다 수정하라고 좀 전해주세요. PPT 파일 없으시면 저한테 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세요. 요 내용들 보시면은 뭘 보려고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소양 교육도 해드리고, 뭐 종목 하나를 보더라도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종목이 뭐 수십 수백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윤정도는 주력 포트폴리오는 딱 정해져 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뭐 스윙 단타 종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갭에 대한 자료 여기 이제 같이 들어가 있고 예제 들어가 있고, 여기서 삼성전자를 보려고 그래요. 삼성전자는 알아. 뭐 하이닉스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아무 때나 뭐 차익 실현하고 그런 개념이 아닌데, 삼성전자의 기준에 그 당시에 삼성전자를 해석을 하시면 지금의 IT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신라제는 뭐 수익 안 냈겠어요? 10배 뭐 15배 그런 허황된 기준점보다도 기술적인 분석 통해서 이런 캔들 기준 잡고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터지는 시점에
매일매일 지금의 HMM처럼 아주 좋은 기회죠. 그냥 매일매일 수익. 삼성전자 어딨니? 빨리 나와라. 빨리. 삼성전자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준에 보시면은요. 2013년 7월 20일부터 2017년 9월 26일입니다. 해가지고 이게 한국경제TV 그때 당시 송재도 대표이사 송재도 대표이사께서 우리 한국경제TV에서 교육 좀 해주세요 해서 다시 오래간만에 한 6, 7년 만에 다시 갔죠. 한국경제TV 처음 생길 때부터 도움 드리고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지들 나올 전문가가 없어서 삼고초를 해서 제발 좀 나와주세요 해서 그 당시엔 그랬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그 이후에 흐름의 기준이 되는데 2017년도에 6월 말에 한국경제TV 와우파 쪽에 이제 교육 강좌의 기준이 잡혀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유료 활동을 그쪽에서도 오픈을 해드렸는데 8월 기준에 어떻게 돼요? 비중 확대 40%. 230만 원 기준. 그 당시 기준에 46만 원인가요? 4만 6천 원인가요? 지금으로 하면 맞나요? 5로 나누면 어찌됐건 그렇게 하고 164만 5천 원인가요? 5일 전 추가 차익 실현 맞나요? 이게 264만 5천 원이겠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62만 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9월 말이에요. 9월 말. 그죠? 그리고 10월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2016년도에 편입한 이후에 2016년도 어디서 편입해요? 거짓말하는 안부터 여기서 편입해요. 좀 이따 화면이 나옵니다. 상승 형태 뭐예요? 확인형이죠. 캔들 교육하면서 여기서 편입합니다. 편입하는 이후의 기준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이후에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는데 실적 부분 이게 2013년 36조 7천억의 수익 영업이익이 나올 때의 기준. 그리고 이때는 20조 원대 중반. 그리고 여기는 예상치가 30조 원 수준이었는데 30조 원이 안 나왔어요. 2017년도 예상치가 33조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상향이 된 거죠. 어찌됐건 전량차익 실현은 이때 들어가서 결국은 이때의 기준으로 100만 원대 들어가서 11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서 2016, 2017년도 갖고 오다가 2017년도 결국 9월, 10월에 전량차익 실현인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2017년 전량차익 실현할 때의 기준이 얼마였냐면 요렇게 9월, 10월이었죠. 9월, 10월. 11월에 한 번 더 갑니다. 요거는 뭐 까치밥 준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때의 기준에 SK 하이닉스는 여기가 정점이에요. 10월이. 전량차익 실현. 왜? 단기간에 그 목표치도 도달돼 있을 뿐더러 단기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동이 좀 컸죠. 여러분들이 뭐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요때 하반기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이때 미친 듯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오고 제2의 고 노무현 대통령 효과 바이오주들이 미친 듯이 날아갈 때 여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신라젠 셀트리온 별로 가지도 못했고 사실은.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여기서 우리는 정리해서 LG전자로 옮겨 탔습니다. 그 기준인데 지금 이제 보시는 부분은 이제 그러한 내용점보다도 이런 거죠. 여기에서 지금이랑 똑같아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아요. 기관이 너무 많이 팔아요. 이때는요. 자사주만 들어왔어요. 근데요. 이게 SBS, CNBC 방송 화면이거든요. SBS, CNBC는 이렇게 방송 왁구를 짜줍니다. 팍스하고는 사실상 사이즈가 다르죠. 이렇게 짜주고 방송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 차트를 많이 갖고 하면 되게 싫어해. 근데 우리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렇게 잡잖아요. 돌파갭, 급진갭 둘 다. 그 돌파갭의 목표 주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신 나갔다 그러지. 모든 사람들이. 저 넘겨버립니다. 결론은 넘겨요. 근데 이때 방송을 갖고 나가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3명이 뭉쳐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산운용사 대표분도 나와 계셨고 다 했단 말이야. 삼성전자 왜 올라요? 그럼 1. 실적이 좋아서 오른대. 뭐라 그랬어요? 걔 뻥이라 그랬죠. 뻥. 뻥뻥뻥. 36조 7천억이고 이때 20조 원대 중반인데 어떻게 여기가 30조 원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 좋아서 고점을 넘기나? 36조 7천억에도 안 미치는데? 두 번째는요. 왜 올라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산대. 뻥. 뻥뻥뻥. 그러니까 주변의 전문가 나부랭이들 또 제도권 인사들도 센터 리서치 센터에 계신 분들 이외엔 또 리서치 센터에 계신 분들도 복합적인 시황 얘기할 때는 윤정두랑 같이 방송을 안 나오려고 그래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
뭔 얘기만 하면 윤정도는 근거 데이터를 들이밀고 보여주거든. 자, 여기서 추천한 거 다 보여드리잖아. 이게 2016년도에 아시아경제TV, 서울경제TV 방송하면 이게 1회차. 회사 스튜디오에서 찍어 송출만 할 때. 그리고 주봉의 기준의 갭에 대한 기준. 그리고 이게 SBS, CNBC 8월 달에 갖고 나올 때의 갭에 대한 기준. 요거 다음 화면이 어느 거겠어요? 요거겠죠. 그죠?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요거 다음 화면이. 갭, 앞전의 기준의 돌파 갭, 뭐 이렇게.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깁니다. 남들은요. 실적이 좋아요. 뻥. 지금의 화내지 마시고요. 우리도 철강이나 다 보고 있으니까. 지금의 철강이든 조선이든 그런 기준이랑 똑같은 거야. 실적이 좋아요. 뻥치시네. 실적이 어떻게 좋아. 이거 이때보다 안 좋은데. 근데 주가는 사상 최대치야. 그러면 왜 올라요? 뭐 실적이고 뭐고 하여간에 왜 올라요? 그럼 뭐야? 외국인이 때려 산대. 외국인이. 안 사. 응? 윤정도는 계속 방송 갖고 나서 리콜 할 때 뭐 할 때 다 좋아. 그리고 꼬리 달리고 내려올 때 다 좋아. 근데 외국인이 산대. 외국인 안 사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 근거를.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방송 나와서 그러면 삼성전자 언제 사요? 지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언제 사요? 윤정도는 사라고요 지금. 저거 좀 넘기는 게 쉽습니까? 사라고요. 그럼 옆에서는 언제 사요? 이거 뭐 무거워서 뭐 조정 받으면 사요. 조정 받으면. 그 윗골이 달았잖아. 조정 받았잖아. 그러면 살까요? 그러고 나서 음봉 떨어지면 거 보세요. 이거 과열이라 했잖아. 이거 뭐 안 돼 이거. 차익 실현하세요. 그래. 쥐들은 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물량이 어디 있어서 이걸 차익 실현하러 그러냐고.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랑 갖고 있지도 않았는데 기술주를 팔래. 자동차를 팔으래. 작년 10월 말까지 해서 내리 팔라고 악쓰고 상속세 들려려고 삼성전자 주가 누른다고 헛소리하고 자동차주들 대손 충당금 잡는다고 주가 누른다고 경영권 승계자가 올라오고 그런다고 헛소리하고 LG화학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 헛소리하고 그래놓고 다 팔라고 거기서 그래놓고 주가가 50% 70% 120% 올라오니까 그때 돼서 자기들 차익 실현을 해. 한 주도 안 사놓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또 쌍지 심지를 키고 얘기를 해. 이거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종목 다 팔아야 된다고. 근데 잘 보세요. 삼성전자의 수급입니다. 기타 법인만 샀어요. 기타 법인이 왜 샀을까요? 배당도 늘렸지만은 이 원초의 이 경험치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원래의 기준이 뭐였어요? 조금 전에 방송 원고 2015년도 MTN의 Y라는 방송 원고를 보여드린 것처럼 자사주 매입을 왜 했냐 이거야. 정부가 시켰잖아. 야 니들 세금 낼래? 아니면 주주환원 정책 할래? 나쁜 게 아니에요.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머리를 쓰지. 배당도 좀 하고요. 자사주 매입할게. 왜?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나중에 지주사 전환을 할 때 인적 분할을 할 때 이 자사주가 전부 홀딩스의 의결권으로 되살아나죠. 그게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IMF 터지고 대우 그룹이 공중분해 될 때 해외 자금이 들어오면서 야 니네 족벌 체제로 가지 말고 돈 벌어서 옆에다 지원해 주지 말고 이것들이 아주 말이야 그래가면서 그런 업체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아예 내놓고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도 우리도 들어가 있지만은 아니 왜 화학에서 버는 돈을 왜 태양광에다 쏟아붓냐고. 예전에 한솔 제지가 그랬잖아요. 왜 한솔 제지에서 버는 돈을 한솔 건설에다 쏟아붓냐고. 그런 못된 짓거리 하지 말라고. 지주사 전환하고 족벌체제 가지 말고 그리고 투명성 있게 경영을 해라. 요 기준이죠. 그래서 그 지주사 전환에 대한 당근과 채찍. 당근 부분이 야 니들 차명 계좌 가지고 했던 거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다 외국인일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저도 모르겠어. 차명 계좌를 갖고 있던 부분 세금 일정 부분 내더라도 다 실명으로 바꾸고 그 과정 속에서의 기준에 인적 분할을 해서 홀딩스로 가면은 거기에 대한 인적 분할 당시의 기준에 자사주는 홀딩스 쪽으로 넘기면서 의결권을 주겠다. 그럼 대주주는 완전히 대박 나는 거죠. 그 기준이에요.
그게 다른 기업들이 다 한 거야. 자이가 됐건 타이가 됐던.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도 현대그룹도 현대차 그룹 또 현대중공업 그룹 뭐 이렇게 쫙 쪼개져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서 왕자란이 나오고 뭐 난리가 났었고 다 그렇게 쪼개진 거예요. 삼성그룹만 이제 부채도 졌고 압박에 대해서 이제 뭐 세금 문제도 고민해 봤을 거고 결론은 어찌됐건 이렇게 갔는데 인적 분할을 시민단체가 막죠. 정부의 색깔이죠. 그것도. 다들 인적 분할 되는데 너만 안 돼. 삼성전자만. 특별법이 있고 기존법이 있는데 이게 특별법의 기준이 기본적인 법률에 또 위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뭐 특별법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인적 분할 안 돼. 너희들은 불가해. 반대했죠. 시민단체가. 언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문제되고 최순실 씨 문제되고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고 뭐 이런 상태에서 너희들만큼은 인적 분할이 안 돼. 그럼 자사주 어떻게 할 건데? 자사주 이익 소각. 인적 분할 안 된다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와 이거 악재인데 그러면 했더니 바로 그냥 자사주 이익 소각 컨퍼런스 콜에서 딱 발표해버리죠. 그러면서 액분 발표해버리고. 어찌됐건 그 이전입니다. 이건 자사주 이익 소각 나오기 전에 본인들이 경영권에 대해서 불법은 아니잖아. 정부가 주주환원 정책하라 그래서 했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결론은 기타 법인에서 들어오는데 자사주가 들어온다고 주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급 논리가 굉장하죠. 그럼 외국기관을 왜 파느냐? 주가 올라오는데. 얘기했잖아. 최근에도 차익 실현 욕구입니다. 일부 매다 팝니다. 그랬더니 걔네들은 파는데 우리는 왜 사야 돼요? 왜 유지해야 돼요? 매도를 해도 그 비중이 얼마나 됐냐 이거죠.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자사주가 14%의 수준인데 그걸 이익 소각을 합니다. 이것도 훗날의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기준은 윤정도의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실적이 좋습니다. 개풀 뻥치지 말라고 그러고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화폐 가치가 훼손이 돼서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이외의 모든 종목이 앞전에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지 않더라도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초코바이가 100원에서 500원 되면은 당연히 100원짜리 회사가 500원은 아니더라도 300원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화폐 가치의 훼손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 작업이라는 거죠. 응? 그래서 사상 최대치 실적은 못 미친다 할지라도 움직임이 강하게 연출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두 번째 기준에서는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아닌 기타 법인 자사주의 수급이 되는데 시장 자체가 긍정적이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진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쪽에 핸드셋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선되고 있을 때란 말이죠. 원래는 핸드셋이 매출의 상당 부분, 핸드셋이 그리고 핸드셋이 상당 부분을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반도체는 영업 마진만 높았을 뿐인데 그 다음 범위 2016년 이후에는 반도체 영업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죠. 영업이익이 50%를 넘겼는데 그 이상 넘겼단 말이에요. 그 전체 사업 부분에서.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불거지긴 시점이고 시장도 강세를 띠는 시점이고. 결국은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 기관이 파는데 바보야? 바보냐고. 왜 밑으로 던져요? 실적이 어찌됐건 전년 대비 개선이 되고 있고 업황이 이제 점진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업황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 기관이 밑으로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는 일부 사고 위에서는 옛날 물량 팔고 또 밑에서는 일부 팔고 사고 위에서는 일부 물량 팔고 왜? 자사주가 계속 사 남겨주니까. 결론적으로 자사주 매입의 수급 실적 개선폭은 화폐 가치의 훼손을 감안해서의 실적 개선폭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의 이 수급이 유통 물량을 소진시키고 이럴 경우에 이제 외국 기관이 빠져나갔다가 어차피 재편입이 들어와야죠. 사업법인별로의 기준에서는 2015년도의 기준 보시면 매출액이 IM 부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인데 잘못 나왔죠. 매출액이 52%의 IM 분야가 핸드셋. 그다음 디스플레이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 이후에 더 악화가 됐었고 반도체가 매출이 24%인데 영업이익의 비중은 50%란 말이야. 근데 이게 막 70%까지 더 올라가 버리죠. 그죠? 그래 얘는 이제 반도체 완전한 반도체 업체가 되는 거고 핸드셋도 있지만 그래서 요 실적 범위는 개선되고 있지만 제한적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갤럭시 노트 7 터질 때 이거는 이제 액분 전의 수급이니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하고는.
이 당시 기준에 2013년 이런 자료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애널리스트가 저 수급을 분석하나? 수급 분석 안 합니다. 산업을 분석하고 회사를 분석을 하는 거죠. 펀더멘털을. 이거는 34년 주식한 윤정두가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야, 삼성전자 이번에 뭐 갤럭시 노트 7 터져가지고 두들겨 맞고 최순실 터져가지고 두들겨 맞는데 하루에 막 8%씩 빠지는데 수급 논리에 있어서 개인들이 72,000주뿐이 안 샀는데 야, 이렇게 빠지는 게 이게 정상적이야? 한번 찾아보자. 자, 삼성전자 외국인들 개인이 순매수한 거 가장 많은 날이 언제야? 이거야? 40만 주? 근데 6%뿐이 안 빠졌어? 7만 주에 8% 빠져. 이런 확 그냥 막 그냥. 그리고 나서 10만 주대 물량이 이렇게 나오고 5거래일 만에 100만 주가 나오는데, 그런데 빠진 거는 10%가 안 돼? 근데 100만 주는커녕 10만 주도 안 되는 물량 가지고 10만 주 이상 개인들이 산 날만 뽑아봐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실제 매매를 삼성전자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10만 주, 그 당시 기준에 10만 주 이상, 지금으로 해봐야 이제 500만 주 수준이겠죠. 10만 주 이상이. 근데 지금은 이제 유통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회전율도 좋고, 뭐 직접 투자보다 지금은 간접 투자보다 직접 투자도 들어와 있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 실적은요, 누가 뭐라 해도 실적은 사상 최대치는 아닙니다만 화폐가치 훼손, 그렇게 해서 프리미엄이 붙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수급은요, 개풀 외국인 기관 안 샀습니다. 다만 기타 법인이 윗방향으로 샀다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이 차익 실현했지만 위에 걸어놓고 밑으로 떨어지는 건 사고, 지금의 HMM 보시면 이해되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은 당분간 계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인적 분할을 단행했을 때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홀딩스에 의결권이 생기니까. 최순실 씨 쏟고 났을 때 입술 다 찢어져가지고 나와서 윤정두가 삼성전자 얘기할 11월 14일 날, 이때가 뭐냐면 11월 9일 날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날에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11월 9일 날이 누구 생일이요? 701109 윤정두 생일이잖아. 자, 701109 한번 갑시다. 좀 뭐 참여 인원도 시간도 별로 뭐 그래서 얼마 없으신데 701109 한번 가시죠. 701109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701109 지금 뭐 한 100여 분 좀 들어와 계시는데 92분 들어와 계시는데 벌써 실효가 나서 내가 광고를 해서 뭐를 했어.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광고를 해서 뭐를 했어. 왜 실효가 있어. 화딱지나게 목 아파 죽겠는데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머리 아파 죽겠고. 7963 60개는 올려주셔야죠. 701109 얼른 빨리 701109 채팅방에도 701109 빨리 그렇게 해서 뭐 좋아요도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 저 싫어요 간 분 있잖아. 나 슬퍼. 그럼 좋아요라도 좀 많이 눌러주셔야지. 이걸 제대로 봐야 지금의 시장의 주도주가 누군지를 결정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확인하실 거 아닙니까? 701109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에 그래서 결국은 이 흐름이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또 잡아서 또 올려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필이면 2013년께 없네. 안타깝게 2013년도가 36조 7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그러고 나서 25조 26조인데 2016년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얼마예요? 전망치가 10월 달까지 해서 기준의 컨센서스가 29조뿐이 안 돼요. 30조가 안 돼.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크게 이제 증가한 기준이 되는 거죠. 2017년까지의 영업이익을 54조까지 본다. 이 부분 54조까지 보겠다. 계속 저 영업이익의 수치 범위가 증가한 겁니다. 언제부터? 이게 지금 보니까 2017년 10월이잖아요. 요게 2017년 1월부터 증가한 거예요. 요 자료도 나중에 제가 한번 다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컨센서스가 바뀌는 그 흐름을 예전 삼성전자 저희가 그 자료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예전 걸로 보면은 전망치가 54조가 아니라니까 10월달 기준에 54조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연초 기준에서는 33조인가 32조 예상 있어요. 근데 그게 1월부터 갑자기 막 올려.
아까 보신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어떻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죠. 요만큼 여기 보시면 이 음봉 떨어지고 했던 자리 아니에요. 요만큼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이 목표 주가 여기를 설정해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정신 나갔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신 나갔네. 근데 결국은 여기를 넘기고 지속적인 강세. 이게 마지막 자락에 우리는 언제 여기서 정리를 했다 그랬죠. 목표 주가는 상향해 놨는데 뭐 장대 음봉 떨어지고 우리는 여기서 정리를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정리한 이유도 뭐다?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느끼는 기준이 소름 돋는 거잖아요. 사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응? 이걸 위로 다시 보시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요거. 여기서부터 사들이기 시작해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사 제끼기 시작해서 이게 어디라고요? 이게 여기잖아요. 요 위치가 요 위치가 여기란 말이죠. 요 위치가 여기란 말이지. 여기서부터 사 제끼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깜짝 놀랐네. 여기서부터 사 제끼고 단 한 번도 손절 범위가 없이 쭉 뻗어 올라가고 여기서 잘 이겨내고 걱정 마세요. 그때 그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난해 8, 9, 10월 달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지금의 기준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 이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당시의 기준에서는 힘겨운 뭐 이런 변동성이 있어라고 힘겨운 부분이 있지만 꼬리를 이만큼 달고 이만큼 음봉이고 그 다음 달에 음봉이 이따만큼 떨어져 버리니까 감당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목표 주가까지 다 올라버립니다. 상상이 돼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이렇게 잡아줘 버리면. 근데 이 당시의 기준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말 그대로 30조 원이 넘는다. 화폐 가치는 2배 이상 훼손됐다고 본다. 다른 쪽의 종목군들은 실적은 택도 없는데 물론 자산 가치의 기준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 올라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갭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의 기준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왜 이 자락의 2013년도의 기준을 잡아드렸냐면 그 당시 기준에서의 실적은 사실상 2017년도에 상향이 된 거고 결국은 2018년도에 58조 8천억이라는 실적을 찍습니다. 36조 대비해서 잘 보세요. 계산을 해보세요. 36조 대비해서 58조의 영업이익이 나와요. 상상을 초월하죠. 7, 80% 됩니다. 근데 주가는 더 올라서 화폐가치 훼손과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자사주의 이익 소각이 있죠. 그리고 정정 불안에 의해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뭐 정권이 바뀌어봐야 또 뭐 그물이네라는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이 형성돼 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의 흐름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만 유독 주가 밀린 거죠. 그렇다고 다른 종목처럼 코로나19 때처럼 폭락이 오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2020년 1월 달에는 신고가를 내면서 시장의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미리 만들어주는 거죠. 힌트를 주는 거죠. 실적 개선폭에 대한 암시를 해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기준에 36조 7천억 대비해서 요 기준에 58조 8천억까지 근데 자사주 이익 소각 14%를 감안하면은 실적이 2배 늘어났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죠? 자사주 이익 소각 14% 감안하면 영업이익이 2배 늘어났다 보셔도 돼. 근데 거기에 또 있죠. 영업이익이 2배 늘어났다 뿐만이 아니고 화폐 가치의 훼손이 있다. 그럼 주가 부분이 이 당시 기준에 3만 원으로 기준 잡으면 영업이익이 2배? 그럼 6만 원의 기준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은요. 사상 최대치 실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고점을 넘기는 종목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나오는데 실적이 사상 최대치는 솔직히 아니야. 근데 왜 올라가? 화폐 가치의 훼손. 초코파이가 100원에서 500원 올라온 거. 그거를 왜 기준을 안 잡아주냐 이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 위치에서 예를 들면 8만 원이라고 치면 3만 1,000원대 대비해서 8만 원 해봐야 얼마예요? 5만 원 오른 거예요. 그럼 150%? 아니 실적이 내년에는 60조를 넘기는데 150%? 그렇다고 자산 가치가 무슨 뭐 요즘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한 번씩 다 들여다보세요. 자산 가치 대비해서의 흐름을. 자산 가치가 뭐 PER이 뭐 2배, 3배, 4배 막 5배씩 가 있나? 무슨 뭐 바이오처럼 뭐 100배가 있어 100배? 자산 가치가 10,000원인데 막 100만 원에 움직이고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예? 오늘 낮에도 우리 그 정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세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예? PER이 지금 14배로 돼 있는데 오늘 이제 마감 이후에 내일 보면 더 낮아지겠죠. 이게 전일 종가 기준이니까. 아니 컨센서스가 보수적으로 잡을 때 순이익이 36조란 말이에요. 보수적으로 잡을 때. 근데 시가총액 480조야. 이게 뭐냐고 이게. 내년 기준에 46조인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PER이 11배예요. 그럼 내년에 잡으면. 뭐 올해 14배라고 칩시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응? 하이닉스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얘들을 작년에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게 힘드시면 이것만 계산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실적 전망치는 뭐 컨센서스는 더 상향이 됐죠. 컨센서스 그 연간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은 1개월 전, 3개월 전, 6개월 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 상향이 됐어. 영업이익 기준에 6개월 전에는 8조까지도 영업이익을 안 좋게 봤는데 지금 12조까지 확장이 돼 있죠. 올해 영업이익 9조 6천억까지 지금 확장이 돼 있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9조 6천억이고 또 그 이전엔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순이익 기준에. 내년이 14조야. 결론적으로 지금 뭐 9조 5천억을 그냥 10조라고 잡읍시다. 편하게. 그럼 지금 90조야 90조. 그럼 PER이 몇 배? 9배 9배. 9배도 안 돼. 8배? 8배? 응?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응? 8배. 90조니까 8배도 안 나오지. 7배지 이제. 오늘 말 같지도 않게 조정을 받았으니까 PER이 7배. 7배대 수준. 그러면 우리가 포스코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왜 포스코를 나쁘다 표현을 해. 기술주가 8배, 7배 놓여져 있는데 포스코가 9배야. PBR이 낮지 않습니까? PBR은 주가 상승기에서의 PBR은 의미가 없어요. 주가 하락기에서 주가의 하락 기준에서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돼 있구나 뭐 이런 개념을 잡는 거고 혹시라도 진짜 시장이 붕괴됐을 때 자산가치는 10,000원인데 20,000원, 30,000원짜리 말고 이런 종목이 그나마 안정성을 주지 않느냐 그 기준인 거지. 예? 안 그래요? 대우조선해양은요 실적 개선돼 있을 거 아니에요.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은 어떻게 돼 있나? 지금 자산가치는 1배고 어떻게 PER이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저거 몇 배야? 현대미포조선 얘네들이 나쁘다. 얘 못 간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수주가 들어오고 실적 개선된 걸 알겠다니까. 그거 누가 몰라. 근데 이게 지금 업황이 30년 만에 업황 호조세냐고. 현대조치를 좋은 거 누가 몰라요. 지금은 이미 10배 PER로 올라와 있어. 야 그럼 일찍 잡아주든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의 기준을 잡으십시오. 포스코를 우리가 못 들어갔죠. 뭐 30만 원대 언급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30만 원대 교육해드렸고 사실상. 결론적으로 지금의 IT가 무슨 막연하게 공격받을 뭐 거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얘기는 거의 안 했어. 왜냐면 우리도 2차 전지 들여다보고 그걸로 수익도 많이 냈고 또 LG화학은 우리가 화학 기준, 2차 전지 기준 둘 다 보고 있으니 굳이 뭐 테슬라 뭐 거품 빠질 거면 이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해. 굳이. 윤정두가 무슨 뭐 그렇게 잘났어? 결론적으로 지금 IT 종목군들의 조정은 과도하다. 지난 10월 말 같은 흐름하고 똑같은 거다. 하이닉스의 기준 볼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하이닉스도 쭉 당겨서 보여드리면 하이닉스의 실적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혹시? 하이닉스 이게 이제 2016년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 볼까요? 하이닉스. 아니 무슨 뭐 얘가 문제가 있어야 뭐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16년 17년 8월이었죠. 그럼 언제야? 17년 8월? 16년 8월인가? 잠시만요. 16년 8월. 맞나? 16년 8월인가요? 다시 볼게요. 차트. 17년인가요? 16년인가요? 16년 8월 SBS CNBC 방송화면이니까 그 이후에 이제 기준이니까 이게 얼마였어요? 이 당시에 36,000원이야.
36,000원짜리를 언제 매도를 해요? 9월 10월에 전량 매도를 했죠. 2017년 9월 10월. 정확히 귀신같이. 얘 먼저 보여주면 또 뻥이라고 그래.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여드린 거예요. 9월 10월에 전량 매도하고 삼성전자가 11월까지 갔으니까. 중간에 안 팔아. 왜 팔아? 얘가 캔들 크기가 마이너스 13%입니다. 마이너스 13%에 이걸 팔아야 돼? 매집할 때 이렇게 매집이 되죠. 무지하게 매집을 한 거예요. 왜? 자, 보시면은요. 실적이에요. 이 바닥을 찍을 때가 이게 이제 아일랜드 갭이라는 건데, 주봉상에 아일랜드 갭이 뜨면은 대칭형의 V자형 반등이 나온다. 그 기준점은 우리나라에서 그 논리를 피는 건 윤정도뿐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SBS, CNBC, 또 서울경제TV, 또 한국경제TV에서 2017년도에 대표님, 왜 오셔서 강의 좀 해주세요. 오냐?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누적 수급의 범위 잡아드리고 7.53%의 매집입니다. 평단 42,000원입니다. 프리미엄 드려야 됩니다. 포트비중 20% 이상 채우십시오. 왜? 저 밑에서부터 잡아드렸는데 못 잡으신 분들. 얘가 저점이 얼마요? 25,650원. 25,650원의 기준에서부터 계속 치고 들어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25,650원일 때 당시에 25,650원일 때 당시에 시가총액이요 7억 2,800만 조. 얘는 주식수도 지금까지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얼마 곱해주면은 18조 6천억 정도 나오나요? 18조 6천억 계산해 볼까요? 18조 5천억 6천억 7억 2,800만 조 곱하기 25,650원 18조. 아우 소름 돋아 아주 그냥. 소름 돋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요. 그래야 무슨 뭐 종목을 얘기하는 거지. 저가가 얼마였는지, 왜 저가 25,650원을 형성했는지, 분기 영업이익이요 5조 원 미만으로 예상이 됐었어요. 분기 영업이익 5천억 미만. 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 미만. 그래가지고 주가가 박살이 났는데 하반기부터 해서 실적이 개선이 되기 시작하더니 얼마큼 나오냐면은 2016년도에는 분기 2분기 영업이익 5천억 미만을 예상했는데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아마 3조 정도 나왔나요? 16년도에 그렇죠. 3조 2천억. 그리고 놀래지 마세요. 놀래지 마세요. 3조 2천억 나왔잖아. 그리고 이제 예상치가 지금 뭐 11조 뭐 12조 뭐 이렇게 돼 있죠. 아이고. 2018년도에요. 20조 8천억의 영업이익을 냅니다. 000660 한번 갑시다. 하이닉스 한번 갑시다. 000660. 아유 좀 빨리. 이제 원고도 써야 돼. 이제 2부 나가야 돼. 목도 아껴야 돼요. 000660 소름 안 돋아요? 여기 보면은 컨센서스가 뭐라 나와요? 11조, 12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하이닉스가 20조 8천억이라는 걸 아는 방송쟁이가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눈 뜨고. 없어. 얘가 실적을 얼마를 냈는지도 모르고 나와서 떠들어 제끼고 있단 말이에요. 20조 8천억 나왔어 안 나왔어? 윤정도가 뻥치나? 000660 빨리 갑시다. 빨리 하고 2부 또 11시 10분에 또 방송해 드려야 되고, 저는 방송 원고 준비해야죠. 지금 뭐 밥이라도 한 끼 먹어봤겠어. 윤정도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정 의원님들 계좌가 그냥 오늘 아이트에서 초전 박살이 났는데 이 내용을 낮에 해드려야 되는데 낮에는 또 목이 그냥 꽉 잠겨 있고, 지금도 다 보면은 정 의원님들 위주로만 다 올리고 계셔. 능동적이어야 돼요. 20조 8천억이면요 생각해 보세요. 분기별 5조야. 5천억 미만, 2016년도에 5천억 미만짜리가 5조 원 이상이야. 그죠? 근데 이 순이익이 15조까지 나왔던 이 순이익이 다시 14조 이상, 보수적으로 그래서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14조 이상으로 예상을 합니다. 14조 원. 그러면 PER 10배만 해도 지금 포스코가 PER이 10배 수준이잖아. 현대제철이 10배 수준이잖아. 무슨 철강주 PER이 10배인 게 어딨어. 막말로. 근데 그게 유지가 돼요, 대세장에서는. 그럼 시장 수익률 좀 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PER이 10배가 되려면 기술주인데 140조가 돼야 돼요. 그럼 지금 90조면 얼마 올라야 돼? 60조가 더 올라와야 되죠. 140조면 50조? 50조가 더 올라오려면 90조니까 50% 올라와도 45%뿐이 안 돼. 50% 올라와도 지금 주가 대비해서 20만 원 올라와도 저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물론 PBR은 좀 더 높아지겠지만 기술주 기준의 1.74가 이게 높은 PBR입니까? 지금 기술주에 거품 껴있다. 그것에 대해서 금리를 올리면 주의하자. 금리가 제로 금리에서 지금 한 5% 올라갔나? 참나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새벽에 진리. 오늘은 솔직히 반칙을 했어. 오늘 퇴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피자하고 치킨 사가지고 다 같이 좀 나눠 드시라 그랬더니 뭐 몇 개 안 시키셨더라고. 근데 그거 한 조각이 먹었어요. 방송 전에. 실적에 대해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들여다보고 가져갈 수 있었던 거고, 무슨 유보금을 바탕으로 해서 인텔 사업부분, 유보금이 됐든 뭐 회사채를 발행했든 인텔 랜드 사업부분을 인수했는데 그게 쓰레기 종목군들처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쓰레기 종목군들처럼 돈 내놓으세요. 증자해서 돈 주세요. 증자하게. 증자할 테니까 돈 좀 주세요. 왜? 나 시설 투자할게 해놓고 소형주들은 그걸 다 빼먹죠. 쏙쏙 다 빨아먹는 게 그게 소형주인 거고, 대형주들은 시설 투자할게 해서 시설 투자는 하긴 하는데 대주주가 아주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은 조금 그런 거죠. 누구를 위한 증자야? 대주주를 위한 거지 사실은. 그런 거를 이제 족벌 체제를 다 없애자고 지주사로 가는 거고, 지주사 가서도 마찬가지 기준이 일부 있고, 어찌됐건 결론은 하이닉스의 기준은 인텔의 랜드 사업부문 인수한다고 우리한테 돈 달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의 업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얘가 좋아요 끝내줘요 뭐 이게 아니야. 그러면은 뭐 그 바이오주들 임상 3상이 임박했습니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지. 예? 무슨 헬릭스미스 무슨 아이고 이것도 뭐 함부로 얘기했다면 또 혼날 수도 있는데 헬릭스미스 대주주분 10%요. 경영권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에 녹아나시면 안 된다고. 거기 또 선수들 껴있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에 다 할 것 같아? 여러분들 다 현혹시켜서, 아니 기업 실적이나 나오고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매출액도 없어, 영업이익도 없어, 순이익도 없어. 꿈만 갖고 사는 거야. 꿈을 먹는 젊은이야 완전히. 무슨 얘가 언제부터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오고 나서 뭐 정치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저도 어찌 보면 진보 성향이 더 세요. 아버지는 경상도, 어머님 전라도신데 저는 조금 진보가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부터 시장의 활성화 부분을 황우석 교수부터 해서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 이런 쪽에 구정물들도 열어줘야 돈이 몰린다의 개념이 좀 있으신 것 같아. 결론적으로 헬릭스미스 같은 이런 종목이 다 떠나서 시가총액 5조까지 올라왔었다고. 지금 중간에 전환 물량도 들어왔을 거고 뭐 그러지 않나요? 어찌됐건 1조야 1조. 지들이 그럼 여기서 좀 많이 팔아먹었으면 사지. 대주주면 10%뿐이 안 남을 정도였으면 안 사잖아. 근데 이런 거를 회사랍시고, 근데 이런 종목이 무지 많죠 지금 코스닥에. 대주주분 10% 전후에 매출 없어. 근데 시가총액 조단이야. 근데 그걸 지금까지 수익률 게임을 하려고 그래. 그런 게 공매도의 타겟인 거고, 그런 종목이 무너지면, 훼손이 되면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 속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난감해지는 거죠. 그러면 주도주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업황이 뒷받침되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IT가 나스닥이 지금도 빠지고 있어서 내일 한 번 더 충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빼고 도망가야 될 위치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죠. 절대. 그만큼의 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HMM이 지금 공시가 나온 것 같은데, 공시가 뭐죠? 스팸 관여 가다 종목, 이런 건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그 원래는 이것도 이제 정부 뭐 어찌 보면 공적 자금 성격의 지원책이 많이 들어간 기준이 되는데, 어찌됐건 우리는 5월 말까지 들여다볼 겁니다.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해놨고 전량 차익 실현 몇 번 해놨고 얼마나 좋아.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응? 항상 어떻게 같이 가서 어떻게 같이 움직일까. 응? 어떻게 같이 가서 어떻게 같이 움직일까. 그죠?
여러분들 혼자서 우왕좌왕하시지 마시고 종목을 하나 들여다보더라도 제가 제일 죄송스러운 게 우리 그 정 의원님들 계신 방에서 낮에 아무리 전략을 잡아드리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또 패닉 상태 기준이 또 있으시다 보니, 근데 가장 감사한 게 그래도 이렇게 함께 계시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함께 계시는 와중에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내 자산이 깨지는데. 근데 오늘 보면은 중간에 이제 노여워도 하시고 힘겨워도 하시고 했지만 그래도 많은 글들도 올려주셨고, 그래도 서로 의지를 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의 하나가, 그래도 그나마 이것이 어떤 기준이에요? 그나마 이것이 윤정부가 아무리 말장난을 치려고 해도 결국은 눈에 보이는 기준이잖아요. 그게 그냥 뭐 말장난해서 실적 대박 났어요, 뭐 이번에 뭐 실적이 좀 좋아졌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인 방도 굉장히 지금 어려우시고 노엽고 무슨 1년 수익이 다 없어져 버렸어. 예를 들면 삼성전기 잘 갖고 왔는데 작년 뭐 우리 오산 하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잘 갖고 오셨는데 7월부터 갖고 왔던 그 자리로 와버렸어. 거의 계좌 수익 막 그래. HMM 주력 주산이라고 못 샀어. 이거 어떻게 해라는 얘기야. 그래서 간곡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여져 계신다면, 그렇다면은 다음 기준을 또 잡자는 거예요. 다음 기준을 어떻게? 얼마나 기회가 좋고 많아요. 우리의 자산이 IT에서 초전박살이 나서 바이오처럼 무너져서 없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얼마든지 이 정도 자락이라면은 여기서 그렇다고 움직일 필요는 없고요. 내 자산이 깨지지만 않았어. 그러면 이번에 정점 찍고 시장이 그 정점 수준이에요. 그죠? 정점을 막 치고 올라간 게 아니야. 종가상 올라왔을 뿐이지 최고점 되면 막 치고 올라간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또 어때? 걔가 좀 앞에 가고 있으면 내가 뒤에 가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내 자산이 손실이 없고 다시 수익 기조로 완전히 접혀져 있을 때, 그때 돼서 전략을 또 꾸리는 거야. 어떻게? HMM 같은. 작년의 기준으로 따지면 작년에는 한진칼이 매개 살렸고, 또 작년에 그 어려운 장에서 누가 매개 살립니까? 작년에 그 어려운 장에서. 그리고 잠시만요. 오늘 HMM의 차트나 이런 걸 안 잘라드렸나? 내일 그 야간 근무자는 연락해서 박주인 그만두고 나면은 업무 인수인계가 완벽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HMM이나 이런 그 차트 부분을 제 컴퓨터에 미리 넣어주셔야 된단 말이야. 듣고 계세요? 넣어주셔야 된단 말이야. 근데 HMM을 안 넣어주고 가셨어.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새로운 PPT가 나오면은 PPT를 다 정리해서 제 컴퓨터에 넣어주시고 퇴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방송 중입니다. 그래서 이 HMM 같은 경우에 제가 다운받아서 이제 다시 갖고 왔는데, 뭐 이런 뭐 교육 내용들은 어차피 야간 방송에서 또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HMM 어떻게 대처할지. 오늘도 대처 기준을 다 잡아서 올려드렸어요. 그죠? 또 못 잡으실 때 기준에서 막 세폐령을 잡으셔야 된다, 이런 내용도 올려드렸었고, 그리고 매집에 대한 교육도 다 해드렸고, 이것도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너무 많아 내용이. 그리고 이 부분이에요. 오늘 같이 주력주 초토화되고 했지만 얼마든지 이런 기회가 있잖아. 20%의 비중을 두세 달 이상을, 그럼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 게, 아예 주력주 잘라버리고 이걸로 갑시다 해야 되는데,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고요. 지금 잘 보시면 가격을 보죠. 먼저 5월 6일 7일에 매수평균 단가 37,000원 39,000원대예요. 애술리 선생님만 25,000원 기준이죠. 또 4만원도 있으시고. 그죠? 이 기준은 뭐냐면 차익 실현을 전량 단행하고 재편입한 가격이란 말이에요. 20%의 비중에서 최대 전량 단행하고 다시 주력으로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실적 부분을 거짓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저평가라고 논하기에는 해운업종의 PER이 또 PBR이 또 부채가 또 전환할 수 있는 물량이 많다. 그럼에도 들여다보는 거는
뭐 시장에 관심이 집중돼 있고 이슈들이 계속 있으니 5월 6일 7일에 라이브 방송 쪽에 똑같이 올려주신 내용들이에요. 평균 단가의 기준.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뭐 44,000원에 일단은 다시 10%를 정리하자라는 기준이었죠. 이게 4월 26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월 26일 기준에 평균 단가를 보세요. 31,000원대, 32,000원대 다 이래요. 그죠? 3만원 전후부터 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28,000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4월 말에 우린 전량차익 실현했어요. 전량차익 실현. 4월 말에 얼마에 창피하지만은 36,000원대 중후반 그리고 직장 다니신 분들은 그 다음 템포에 4만원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재편입한 게 얼마의 가격? 원래는 34,300원까지 밀렸죠. 그 가격대까지 맞춰서 편입인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다시 뭐 어찌됐건 요 가격이 됐고 그리고 나서 재차 차익 실현 절반을 했고 그럼 그 이전에는요. 4월 26일 이전에는 19일 뭐 이럴 때 3만원 이렇게 쭉 있고 그죠? 19일 그리고 3월 22일은 2만원대죠. 2만원대잖아. 근데 2만원대인데 기준은 또 어떻게 돼요? 3월 말에 전량차익 실현 얼마? 35,700원 찍잖아요. 그게 33,000원대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한 게 얼마? 3만원 전후. 원래는 어떻게 돼요? 29,500원 이하 27,000원대까지 재편입이죠. 작년 거는 볼 필요도 없고 올 2월 3월 거의 기준에서만 이래. 이게 이제 이러한 수익 부분을 놓고 보자는 거야. 어떻게? 자, 앞으로 주력에서 여력이 좀 생기면 그러면 이런 종목은 1년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합니다. 사실은 1년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요. 작년은 뭐 작년의 기준대로 실적이 아니더라도 시즌이나 신풍제약 거래대금 2조씩 터지면서 여러분 그걸 왜 못 잡아먹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왜 못 잡아먹어? 셀트리온을 왜 못 잡아먹어? 우리가 바보예요? 아니잖아. 그리고 주력은 주력대로 10월 말 대비해서 70%에서 120% LG전자가 상한가 현대모비스가 상한가 전량차익 실현을 했었잖아. 그죠?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 그러니 이 계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계좌 수익을. 종목 수익뿐만 아니라 계좌 수익을. 이 계좌 수익이 지금 다시 종목별로 눌려져서 수익률이 일부 훼손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구간에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대처하시는 분들은 한 발짝 살짝 뒤로 물러서시고 아니 뭐 그냥 쭉 올라갔다가 HMM 8% 올라갔다 8% 밀려 떨어지는 종목을 그걸 주력으로 잡아가기는 또 그렇잖아요. 물론 주력으로 잡아갈 수도 있어요. 뭐 현대차 그룹주라든가 이런 경우도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었죠. 다만 HMM의 경우는 일단은 5월 말까지 들여다보되 슬슬 발을 빼면서 들여다본다. 왜? 아시는 것처럼 부채 부분과 물량 전환 부분과 결정적으로 저평가는 이제 넘어서 있는 국면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그러니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변동이 어떤 식으로 연출이 될까? 그거만 이제 확인하면서 대처하면 돼요. 꾸준하게 당분간 더 치세를 내줄까?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이런 계좌들을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지. 능동적으로. 지금이 이제 가장 좋은 기회가 됐죠. 주력주에서 많이 흔들려 내려온 상태니까 새롭게 하시는 분들도 또 기존에 같이 움직이시던 분들도 여기서 다시 멘탈 잡고 흐름을 가져간다면 뭐 HMM 같은 종목군들 왜 못 잡았나요? 그리고 이 HMM 같은 경우에도 문자 보시면 이번 달 문자에서만 5월 4일 이후에 문자에서만도 44,000원 이탈 시에 일단은 정리를 해놨어요. 가볍게. FOMC 편입이 되면 또 편입되는 대로 기준 잡으면 되니까요. 그죠? 오늘 뭐 삼성 엔지니어링 장중에 좀 올려드렸고 삼성 이게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흐름들에 대해서 주력을 놓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이 기준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잡아드리면 KB금융에 이러한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 월봉 기준에서 우리가 KB금융을 지속적으로 갖고 왔어요. 환급성의 기준도 있고 또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이제 우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월봉 기준에서 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언제 이게 예? 올해 들어서 1월 2월 아우 진짜 동네 창피하게. 아니 나머지 우리가 갖고 있던 IT 자동차 그냥 상한가가 나오질 않나. 이 폭등 랠리가 나오는 그런 와중에 IT 자동차 LG화학 세 종목이었잖아. 얘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뭐야 라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의 기준은 요런 자락의 흐름이 나오죠. 결론은 우리는 요 흐름에서 이제 주봉으로 놓고 보신다면 요런 흐름에서 5만원대 초반에서 아쉽지만 윗꼬리가 세게 달리고 심적으로 좀 부담스러워 하시니 그럼 정리 기준을 잡자. 근데 언제든 그 윗가격이라도 따라 붙는다. 근데 밑으로 내려오질 않았어요. 5만원 밑으로 거의 잠깐. 그러고 나서 늦었지만 5만원 중반 전후에서 지금 재편입 요 기준에 그걸 만족한다는 거죠. 증권주도 오픈을 해드렸지만 이번에 오픈해드렸지만은 이 수급과 얘 실적은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준의 예대 마진의 증가가 아니라 경기 회복에 대한 대출의 증가가 나오죠. 대바닥권에서의 대출보다도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때 대출이 더 많이 나오죠. 경기가 살아나는 게 신호가 확 와야 대출을 해서 시설 투자를 하든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의 기준은 뭐 PER이 5.1991배니까 저평가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적은 거의 계속 그 실적입니다. 순이익 뭐 3조 4조 뭐 이렇게 화폐가치 훼손 부분도 말씀드렸잖아. 결국은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예요. 근데 결국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보고 나면은 천하의 가장 몹쓸 종목이죠. 우리 기준에서. 근데 지금의 IT와 자동차가 과하게 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수준 이상으로. 기간 조정도 거쳤고 응집되어 있는 에너지도 이제는 상당하고. 내일 기준에 이제 종목군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잡아 드릴 텐데 요 기준을 좀 놓고 보시죠. 일단 종목별로 야간에 이제 한 번 더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HMM은 뭐 어차피 들여다봐야 될 기준점이 되고요. 오늘 뭐 말도 안 되게 SK 하이닉스의 낙폭이 험악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말도 안 되는 그 변동률이 나온 거죠. SK 하이닉스의 기준에 기준 거래량은 오늘 거래량의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980만 주인데 80% 그렇게 해서 800만 주 정도 상당히 많이 터진 거래량입니다. 개인에게 무지하게 많이 물량이 더 넘겨졌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세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HMM의 경우에는 1200만 주 1500만 주 이슈가 나오는 구간이니까 15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여다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의 기준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과연 어떤 흐름이 나올까.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가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바로 연동폭이 나오진 않는데 그 부분도 봐야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변동성 종목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지는 그 시점을 뭐 10% 이상 변동의 오버슈팅 자락으로 좀 해석을 할 거니까 일단 그 정도로.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도 일단은 이제 그 거래 대금이 좀 못 미쳐요. 꼬리 달린 부분은 아쉽더라도. 그래서 기준점은 먼저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기아 기준 기아보다는 죄송합니다. LG화학 그리고 KB금융 방어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 종목군 기준에서 또 기준을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LG화학이 너무 적은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일단은 50만 주는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변동성이 최소 5% 등락 범위를 볼 수 있고 KB금융도 300만 주 이상을 터져줘야 5% 수준에 그 다음에 HMM은 1500만 주의 거래량이 실려야 그나마도 변동성이 5에서 7% 이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포스코항판의 거래 대금은 우리의 기준하고는 다소 조금 못 미친다. 2조 5천억 16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아니다 죄송합니다. 포스코항판의 기준은
오늘 오버슈팅 부분인데 내일 뭐 시장의 변동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쪽도 기준을 들여다 보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거래량의 80% 5판에 400만 주 정도를 놓고 볼게요. 400만 주를. 그래서 포스코 강판 시가총액은 작습니다. 4천억 원대니까 유의를 하셔야 되고 400만 주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5종목의 기준을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SK하이닉스 5월 12일자 관심 종목의 기준에 이렇게 SK하이닉스, LG화학, 또 KB금융, HMM, 포스코항판 요 종목을 일단은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의 힘,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교육의 힘을 올려주시는 기준 그래서 일단은 교육의 힘 채팅방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교육의 힘 넣어주신 방에만 일단 요 내용을 올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유튜브 쪽도 11시 10분에 추가적으로 교육해드릴 거예요. 또 그때는 이제 이 설정해 놓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전략 기준도 잡아드릴 건데 지금 이제 인원이 조금 줄셨어요. 80명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34분. 오, 좋아요 좀 더 눌러주셔야죠. 78에 56 50명 이상 좀 눌러주셔야죠. 교육의 힘 눌러주시고 교육의 힘 그리고 엄지척도 좀 눌러주시고 각 채팅방에 능동적으로 좀 눌러주시고 서로들 힘 좀 내서 저도 목도 아프고 다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힘드시잖아요. 그렇지만은 교육의 힘 여기도 교육의 힘 넣어주시는 방에만 요 내용 내일 공략주 그리고 내일 개장 전에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교육의 힘, 그렇죠. 이렇게 좀 넣어주셔야지.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신뢰도도 있고 서로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돼야죠. 그게 안 된다면은 어렵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럽습니다만 혼자서 힘드시다 하시는 경우 혼자서 힘드시다 하시는 경우는 같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대처해야 돼? 공포감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럼 같이 움직이시고 같이 대처하시고 같이 수익 내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행복해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지금 각 방에 요 자료들 올려드리고요. 요 자료들하고 포함해서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전략이 있어요. 또 전략 기준도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포스코 항판 같은 경우도 예를 든다면 오후에도 이제 들여다 봤었죠. 관심 종목이 있는 종목이라. 오후에 11시부터 해서 뭐 쭉 치고 올라가는 이 흐름의 기준에 기준을 잡는다면은 뭐 편입 기준 설정 범위도 가져갈 수 있었겠죠. 충분히. 그렇게 해서 뭐 이 수익 범위도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교육받고 대처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접근하셨다면 교육받고 접근하셨다면 전량차익 실현되는 게 맞아요. 네. 아시겠죠? (23시 10분에) 여러분들 다시 교육 강의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야간 교육에서도 나머지 이제 시황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2부에 보시는 시황을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종목 그 공략주의 기준을 다시 정리를 해서 내일 개장 초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변동성의 매매를 잡을 수 있는 종목 그 종목군들도 다시 발굴을 해서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뭐 시황 선생이나 이런 분들 방송을 지속하시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 지금 유튜브 쪽에는 낮에 올려드렸던 방송 올려놓고 있어요. 낮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전략이나 이런 방송을 보실 분들은 유튜브로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은 안 올려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칠게요. 편히 계셨다가 11시 10분에 뵐 수 있는 분들은 다시 뵙겠습니다.